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과 2학년 코멧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육성수입니다. 일단 어제 피치 못하게 제가 아파서 잠에 드는 바람에 강의를 빠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되었고요. 일단 이번에 파이썬 기초 3주차 강의인데요. 3주차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도 0-3주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콜앱 대신에 파이썬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 같은 경우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조건문이나 반복문 뒤에 이렇게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가 있어서 이 중괄호 안에 실행문을 넣는데 이 실행문이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들어가는 실행문이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것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파이썬에서는 이제 들여쓰기로 모두 다 통용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이 보시는 PPT가 2주차에 있던 건데요. 파이썬에선 이렇게 코드를 쓴다고 했었죠.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두 칸 혹은 네 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탭을 눌러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콜앱에서는 알아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 포문 뒤에 이렇게 콜론까지 다 쓰고 엔터를 쳤는데 엔터를 쳤다가 다른 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들여쓰기 한 블록이 사라져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콜론 뒤쪽으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이 경우 두 칸이고요.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들였어야 되는데 들였어지지 않았다라고 콜앱에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주석입니다. 주석 같은 경우에 콜앱에서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짜게 된다면 텍스트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없다면 만약에 이제 실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만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첨언을 해주는데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죠. 어, 한 줄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는 걸 우리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한 줄 주석 같은 경우에 파이썬에서는 샵 우물 정자를 써서 한 줄 주석을 다를 수 있는데 엔터를 하면 그 다음 줄은 주석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줄 주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를 달아주면 그 사이에는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 작은 따옴표 3개 뒤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이게 스트링을 이용한 거라서 색깔이 같은 걸 볼 수 있죠, 스트링이랑. 여기 주석은 녹색인데 여기는 약간 불그스름한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문 이후에 출력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행문 이후에 이렇게 더럽게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한 줄 주석을 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골의 뒤를 잇는 언어들은 다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 유독 파이썬만 쓰지 않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세미콜론이 없어도 그러니까 문장을 종결한다는 의미로 쓰는데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어도 잘 작동하고요. 그렇다고 넣으면 에러가 나는 건 또 아닙니다. 이제 파이썬의 구현체가 C이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을 문장 뒤에 넣어도 사용 가능한데 이건 권장사항이 절대 아니고요. 없어도 작성이 잘 되니까요. 그리고 문장이 끝난 다음에 세미콜론 붙이고 또 다른 문장을 붙이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한 줄에 연이어서 사용하는 때 세미콜론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이제 파이썬 기초 3주차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클래스와 함수 그리고 모듈입니다. 클래스와 함수, 먼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2주차에
제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찾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선 양이 방대합니다. 저도 이번 강의에서 다 설명할 내용은 없고 설명할 생각은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1 시간 반 정도 강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 마이크가 안 들어간 상태로 한번 찍어 보니까 1 시간 44 분이 걸렸더라고요. 한번 빨리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후술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먼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죠. 우리가 파이썬 같은 경우에 OOP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데 클래스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틀을 통해서 찍어낸 거를 우린 객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아우디, 닛산, 볼보 같은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들을 합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자전거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클래스와 객체는 이런 관계고요. 어 이제 함수에 대해서 클래스에 설명하기에 앞서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간단한 함수의 정의죠. 인풋이 있으면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을 낸다.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는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def, 이제 이건 예약어예요. 이제 이 뒤에 나올 게 함수다. 함수를 정의한다. define의 축약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함수 이름이 붙고 가로 소괄호를 치고 그 안에 매개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콜론 뒤에 실행문 2개 뭐 여러 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턴 반환값이란 게 있습니다. 먼저 매개 변수는 여기 써 있듯이 input, 우리가 y는 fx라고 했을 때 x에 해당한 걸 거고요. 그리고 리턴 반환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는 fx라고 했을 때 y 반환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글자가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함수에 반드시 이게 써져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행문이 없고 반환값만 있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환값이 없이 실행문만 있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 함수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C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써줄 때 함수 유형이 앞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서 사용을 했어도 제가 썼어도 함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int나 플로트 같은 자료형들 그런 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자료형 반환값이 없다면 우리는 빈 함수라고 해서 void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제가 매개변수 말할 때도 수설할게요. 그 다음에 함수 유형 쓴다면 함수 이름 그 안에 똑같이 소괄호 안에 매개변수 쓰고 대괄호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괄호로 구분을 한 다음에 실행문 그리고 반환값을 넣는데요. 반환값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C 언어에서 함수 분류를 다르게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설명은 안 하고요. 매개변수에도 매개변수 자리에다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이 코드에서 보면 매개변수 자리에 void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C 언어에서 비었다는 거예요. 여기 int main 뒤에도 역시 소괄호 안에 void라는 걸 쓸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만 안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void를 앞에다 쓰게 되면 그 함수는 리턴 값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int라고 썼으니까 리턴 값이 int 자료형 즉 정수형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찬찬히 살펴보면 int local valuation이 10이고 그 local variable을 반환한다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 main 이제 본격적인 실행문에서 local variable은 3인데 실행하는 곳에서 local variable 값을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function 1에서의 이 local variable을 출력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실행하는 곳에서는 3이고 local variable 그 function 1에서 local variable은 10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local variable이라도 다른 값을 가지는데 사실 이런 거를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함수 안에서만
이 변수가 실행이 되고 그 밖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 로컬 베리어블과 이 로컬 베리어블의 스펠링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주소에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같지 않다. 근데 이 함수 외부에서 이 전체 코드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전역 변수라고 하고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베리어블은 이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실행하는 함수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어찌됐든 이 코드 전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 실행하는 인트 메인 같은 함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그냥 코드에서 변수를 선언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이 될 테고 함수를 정의했을 때 그 안에 넣은 것들은 모두 지역 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이 서로 다름에도 서로 스펠링이 같음에도 서로 다른 변수를 인식한다는 거죠. 함수 안에 있다면 모두 지역 변수로 취급이 되고요. 전역 변수와 이름이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역시 C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펑션 1을 실행한다. 글로벌 베리어블 3이라고 정의하고 펑션 1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베리어블 출력하라고 했을 때 3이라는 값이 입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글로벌 베리어블을 함수 내에선 사용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 글로벌 이 변수 앞에 글로벌이란 걸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이 밖에 있는 글로벌 밸류라는 변수를 함수 내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내로 가져와서 변수처럼 지역 변수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밸류 플러스 1 했을 때 이 글로벌 밸류가 이 글로벌 밸류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전역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로컬 밸류는 역시 지역 변수고요. 그래서 프린트 로컬 밸류를 하라고 했을 때 10 플러스 1을 한 11이고 글로벌 밸류를 했을 때는 글로벌 밸류를 출력했을 때는 아까 전에 1이었지만 함수 내에서 1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2를 출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글로벌 밸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글로벌 밸류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같게 정해서 안 돼요. 글로벌 value is used prior to global declaration이라고 여기서 보듯이 이미 이전에 글로벌 변수로 선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근데 이런 식의 사용은 사실 파이썬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권장되지 않아요. 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로벌 변수를 선언하는 것 자체부터가 C에서부터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지역 변수 자체 그대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함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함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함수 이름 옆에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불렀는데요. 어, 그리고 나서 함수를 불러올 때 우리는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적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자, 함수에 전달한 인자는 우린 값이고 x의 실제 값을 우리는 넣어서 y를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자는 값이고 매개 변수는 x 이런 것처럼 변수를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리턴을 하게 되면 이 함수 자체가 는 y 해서 이 y 값이 n1 플러스 n2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걸 출력하기 위해선 프린트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 함수 내에서는 아예 리턴 값이 없고 프린트를 바로 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함수를 실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과적으로 같은 구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수에는 함수에는 이렇게 인자의 전달 방식에 따라 포지셔널 아규먼트 위치 인자 그리고 디폴트 밸류 기본 값 그리고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인자가 있습니다. 먼저 위치 인자에 대해서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 위치 인자 같은 경우에는 인자에 들어가는 자리 인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에 들어갈 자리가. 그리고 기본값 같은 경우에는 인자의 전달을 안 해도 기본값이 있다면 그 기본값을 함수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라미터에 들어갈 이름을 안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값을 특정하게 지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위치 인자 포지셔널 얼규먼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2주차에 제가 에스터리스크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 에스터리스크 변수 이름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얼규멘트를 여러 개를 전달을 해서 파라미터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를 전달해도 파라미터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키워드 인자 같은 경우에는 에스터리스크를 두 개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키워드 인자로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것도 역시 나중에 후수를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에스터리스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용 방법이죠. 1주차에서 설명했지만 곱셈, 제곱, 그리고 리스트 확장에 사용됩니다. 곱셈은 하나, 제곱은 이제 에스터리스크 두 개죠. 그리고 리스트에 쓰게 될 경우에 각자의 요소에 대해서 뭐 3을 곱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리스트를 3번 반복한다 이렇게 리스트 확장에도 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패킹인데요. 언패킹 같은 경우에는 언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아니지 이터레이블한 객체에 대해서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리스트잖아요. 이터레이블한 객체가 A라고 했을 때 그 이터레이블한 객체 A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게 되면 그 에스터리스크 붙이게 되면 그 객체 이터레이블한 객체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반환됩니다. 투플이나 딕셔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터러블한 객체이기 때문에 대신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밸류 값은 반환되지 않고 키 값으로 반환이 된다는 점. 그리고 언패킹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에스터리스크 A는 X로 쓰면 이건 오류가 나고요. 에스터리스크 A, 컴마로 쓰면 그대로 출력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다 한번 다르게 사용해 보죠. A라는 변수, 컴마, 그리고 에스터리스크 B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는 X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 이 앞에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변수의 개수만큼이 언패킹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에스터리스크 B로 묶게 됩니다. 다시 패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가 하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가 A로 들어가고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B로 들어가서 리스트로 패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터리스크 A D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D에 사용하게 되면 그 뒤에 해당하는 변수 개수만큼의 요소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앞에 요소들에 관해서는 리스트로 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B가 하나이기 때문에 B의 뒤에 가장 뒤에 있는 요소인 1이 B에 들어가고 나머지의 요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로 반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붙이게 되면 앞뒤의 개수에 따라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하나씩 들어갔으니까 3하고 1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 리스트로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1주차에 배운 리스트 슬라이싱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을 텐데 동일하게 출력이 됐죠. 동일하게 출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하냐 하면은 그래도 딱 눈에 보이죠? 간단한 게 사실 저는 언패킹을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유용한 게 있다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에스터리스크를 for argument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에스터리스크로 변수 이름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게 되면 이 인자가 여러 개가 전달되더라도 이 여러 개 전달한 인자를 투플 형태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얼지스가 투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인자 하나하나씩 입력이 분명히 됐겠지만 그거를 투플 하나의 요소로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WARGS
이렇게 변수 이름 앞에 애스터리스크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키워드 인자로서 어 키워드 인자는 이제 매개 변수를 이름을 알 때 그거를 이름과 이름에 이제 값을 직접 인자를 할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이름과 그 들어갈 인자가 이렇게 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키,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값 키로 들어가고, 매개 변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alue 값으로 들어가는데요. 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WARGS가 무슨 자료형이냐 하니까 딕셔너리라고 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GS 이게 무슨 의미냐면 arguments라는 의미고, KWARGS는 keywords arguments라는 의미인데, 이게 관습적이라기보단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positional arguments다, 여기에 들어갈 게 keywords arguments다라는 거를 이제 보다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볼 때도. 그래서 그냥 변수 이름은 항상 이렇게 고정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면 위치인자를 받을 때 항상 여러 개를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 개를 받을 때 따로 변수를 독립적으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rgument 뒤 앞에 변수 여러 개를 둘 수 있고요. 그 변수 여러 개를 두면 그 아까 전에 언패킹과 비슷한 생각으로 앞에 변수 개수만큼의 인자가 그 각각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A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1이 A로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얼지스의 투플 형태로 반환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처럼 언패킹처럼 애스터리스크 들어가 있는 변수 뒤에 변수를 붙이게 되면 그 뒤에 변수에 대해서 들어가고 앞에 변수들이 투플 형태로 반환되냐 라고 물어보면 함수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수 내에서 이 뒤로 바꿔 쓰게 된다면 여기선 4가 A로 들어갈 것 같지만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펑션에는 keywords only argument A에 대해서 그 값이 필요하다, 그게 미싱 됐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argument, 이 asterisk arguments라는 변수를 쓰게 되면 그 뒤에는 항상 keywords argument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positional argument를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때문에 이렇게 인자를 전달했을 때 포지셔널 얼규먼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포지셔널 얼규먼트가 먼저고, 왜냐하면 위치를 통해서 인자를 받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포지셔널 얼규먼트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얼규먼트가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치인자와 키워드 인자가 동시에 사용될 때는 항상 위치인자가 앞에 나오고 키워드 인자가 뒤에 사용됩니다. 물론 여기 앞에도 이제 위치인자로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키워드 인자 앞에도 키워드 인자로 또 여러 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키워드 인자를 불러올 때는 이제 딕셔너리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투플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자들의 여기서 앞에서 숫자들은 포지셔널 얼규먼트를 사용했고 뒤에는 이제 파라미터의 이름을 써가면서 키워드 인자로 전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꿔주게 되면 인베일드 신텍스라고 해서 문법, 유효하지 않은 문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인자,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기본값은 도대체 뭘까? 그냥 인자가 전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함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이 있다라고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이해해도 파이썬 기초에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조금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면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2주차에 제가 얘기했었죠. 뮤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전에 앞서서 C에서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C에서 함수에서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뭐 아까 전에 키워드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값에 의한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call by value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reference 참조에 의한 호출, 그리고 call by address 주소에 의한 호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함수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보였던 이런 함수와 동일한데요. 대신에 이제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이름 앞에 자료명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일이 하나씩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번거로움이 있죠. 이제 a 플러스 1을 a에 저장하는 함수를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물론 실제 함수는 이보다 복잡할 때 사용을 해야 되겠죠. 먼저 천천히 뜯어보자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에 int num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int num을 받으면 나는 리턴을 할 때 이 num보다 플러스 1한 숫자를 리턴하겠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은 없는데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올 경우 전치, 이 num 뒤에 나올 경우에는 후치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나올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줄을 실행했을 때 이 num보다 플러스 1한 값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만약에 후치를 하게 되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는 num 값으로 인식을 하지만 그 뒤에 코드 줄에 대해서는 num 플러스 1한 값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C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C를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여러 가지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int main에서는 a는 10을 정의하고 플러스 1에 a를 집어넣은 값과 각각 a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 볼 수 있죠. a 플러스 1은 11이고 a는 10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는 a 플러스 1 한 거에 대해서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 넣기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됐지만 나는 int main에 있는 a도 변화시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함수 내에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a 함수는 이 int main에서만 유효하고 num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이 a가 이 함수 내에서 유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포인터입니다. 사실 포인터라는 개념은 C에서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중에 배우는 심오한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이해가 되시는 데까지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포인터 변수라고 해서 int asterisk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선언하게 되면 이 num이라는 건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int가 아니죠. int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에 메모리 주소를 그 주소를 어, 저장하게 됩니다. 메모리 주소를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역 변수인 A에 접근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유효하지 않은 공간에서 적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A의 주소 이렇게 and 옆에 A를 붙이게 되면 변수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변수 이름에 주소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그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넣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num에는 A의 주소가 있을 텐데요. 그 A의 주소를 통해서 A에 접근을 하고 플러스 1 연산 등의 연산을 수행해서 A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터리스크 num이라고 사용하게 되면 이 에스터리스크 num은 자체는 A의 주소인데 에스터리스크 num은 A 그 자체 변수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A라는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리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출력했을 때 A는 11이고 A 플러스 1은 11이다 라고 A 값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전치, 후치 극급으로 C를 어렵게 만든 요소가 제가 1주차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C 같은 경우에 컴파일러 언어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전체를 해석하잖아요. 그 전체를 해석했을 때도 규칙이 있는데 오른쪽부터 해석을 합니다. 한 줄의 오른쪽부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1과 A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A는 여전히 10이라는 걸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러스 1에 A의 주소값을 넣은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A를 출력했기 때문에 여기는 1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A에 넣은 값을 출력했기 때문에 여기는 10으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줄에 대해서 A를 출력하라고 하면 11이라고 출력이 됐겠죠.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C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컬 바이 레퍼런스라고, 이런 방식을 컬 바이 레퍼런스라고 저는 5, 6년 전에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게 컬 바이 어드레스고 컬 바이 레퍼런스는 이 엔드 기호를 여기에도 사용해서 정말 참조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심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적당히 이게 사실 컬바이 어드레스인데 컬바이 레퍼런스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내용을 설명했냐? 이 뮤테이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C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주소가 존재해요. 물리적인 주소에 값을 할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수 A라는 걸 선언을 하면 A를 위한 메모리 주소를 시스템에서 할당을 합니다. A를 위한 자리를 줘요. 그 자리에 A는 1이라는 만약에 이런 정의를, A는 10이라는 정의를 해줬다. 그러면 그 자리 안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10진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리 하나는 비트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자리 하나는 비트를 의미해서 이 비트가 0이냐 1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 뭐 4비트를 준다든지 해서 어 4비트를 준다든지 해서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주소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1주차에 얘기했듯이 힙이라는 공간에서 이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nt a는 10이라고 할당을 하고 a의 주소, 아까 전에 end 옆에 변수 이름 옆에 end를 붙이면 a의 주소를 반한다고 했잖아요. 이 주소를 출력하라고 하면 이렇게 10진수가 출력이 됩니다. 이건 사실 이 %d가 10진수를 출력하도록 하는 서식 지정자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 주소 같은 경우에 16진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16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p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거는 주소의 서식 지정자입니다. 주소가 원래 이렇게 길기 때문에 앞에가 0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를 버리고 싶으면 그냥 대문자 16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서식 지정자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에는 이 주소 서식 지정자가 아니라 16진수 서식 지정자를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배열이에요. 이제 파이썬에 리스트가 있으면 C에는 배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그 변수 이름 자체가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 배열의 주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변수 이름 옆에 따로 여기처럼 엔드 기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A를 출력했는데 불구하고 주소가 출력되는 모습이죠. 주소가 출력됐죠. 그리고 이 A의 주소는 A0의 주소와 같습니다. A0 요소가 들어가 있는 곳에 주소와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요소들에 대해서 주소들은 이렇게 사씩 되는 걸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0 같은 그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0, A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이 C입니다. 반면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주소를 건드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리적 주소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내부 코드에서 알아서 해결합니다. 이런 경우
를 지칭한 단어가 뭐 따로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파이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C보다는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메모리의 주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장단점이 있긴 해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 장단점 때문에 파이썬으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도록 짤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기본 지식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가 코딩할 때는 물리적 주소를 건드릴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참조 타입이라고 불렀죠. 1주차에 강의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객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1이라는 숫자마저도 객체 취급을 해서 1이라는 주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물리적 주소에 1이라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값이라는 주소를 그 변수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 B는 1 이렇게 똑같은 객체에 대해서 바라볼 경우 그 주소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어, 그런데 이제 A와 B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한 다음에 한 변수에 다른 변수를 넣어주게 되는 경우, 이렇게 B는 A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경우 B는 A와 같은 객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 자체가 같은 객체를 바라본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B와 A는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B에다가 A를 할당해준다는 할당 연산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같은 객체를 바라보게 되고 10 같은 객체를 바라보게 되고 같은 주소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인, 어,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1, 2, 3, 4, 5, 6, 7, 8 10진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리스트는 여러 개의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하나 모두 주소가 할당되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그 리스트가 변형이 되어도, 그러니까 요소를 추가하는 연산들이 있잖아요. 뭐 어펜드라든지 이게 요소를 하나를 추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뒤에다가 요소를 추가시켜도 그 리스트의 주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제 변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변수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바뀌었는데 주소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뮤테이블, 변하기 쉬운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객체를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객체가 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바뀌었으면 주소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객체가 바뀌어도 아니지. 이제 주소가 바뀌면 객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소가 바뀌지 않아도 객체가 바뀐다라는 의미로 변하기 쉽다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뮤테이블한 객체는 대표적으로 리스트, 우리가 배운 자료형 중에 리스트, 딕셔너리, 셋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뒤에 배울 후스랄, 클래스 같은 걸로도 생성되는 객체는 모두 뮤테이블합니다. 대부분의 객체는 뮤테이블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A는 21이라고 하고 B는 CNU 매드 뭐 다른 스트링을 넣다가 하나의 요소로 A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B를 출력하고 A는 22로 바꾼 다음에 B를 출력했는데 둘이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A는 22로 바뀌었으니까 이 B에 A라고 정의했던 게 22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A는 리스트로 선언을 했는데요. 이 리스트로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요소를 바꿔줬어요. 리스트 자체가 바뀐 게 아니죠. 리스트 안에 요소가 바뀌었는데 그 요소가 여기서는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리스트 자체를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했더니 리스트가 바뀐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트, 자료형 혹은 뭐 불형, 플로트형 그리고 스트링, 튜플 등 객체가 변하지 않는 객체의 주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주소가 변하지 않으면 객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주소가 변하지 않으면 객체가 변하지 않거나 뭐 객체가 변하지 않으면 주소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와 주소가 거의 동일시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이뮤테이블 하다고 해요. 객체와 주소가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거죠. 리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바뀌지 않아도 객체가 쉽게 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과 같이 A는 21 똑같은 코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코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소를 불러왔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B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A의 주소를 출력하는데요. 이 두 개를 보면 A는 21, A는 22 똑같은 변수 이름이지만 사실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다른 A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스트인데 리스트는 뮤테이블을 한 객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당 연산자잖아요. 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둘 A는 서로 다른 주소를 지니게 됩니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서로 다른 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때문에 A는 21을 하고 B는 CNU med A라고 했을 때 이 A는 이 A인 겁니다. 근데 이 A의 주소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B는 A라고 했을 때 같은 객체를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같은 객체를 바라봐서 21이라는 객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거기서 A는 22라고 바꿨다고 해도 아까 전에 이미 바라본 객체가 21이었기 때문에 A는 22로 바꾼다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서로 다르니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소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리스트 같은 게 무트앱이라는 객체이기 때문에 21이라는 값에 대해서 A로 집어넣었을 때 이 A의 주소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주소가 달라지지 않고 그 안에 요소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주소 값을 그냥 불러왔을 때 리스트 안에 20이라는 요소를 가진 리스트를 반환할 거예요. B를 불러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A의 주소를 가진 이 리스트를 불러오는데 한번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20이라는 리스트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20이라는 요소를 가진 리스트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가 이런 연산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변수의 주소를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뮤테이블과 새로 할당하는 건 애초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새로 할당은 애초에 변수 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A 주소를 같은 객체를 바라봤는데 여기 A에 갑자기 다른 값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 A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뭐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주소가 여기서는 객체를 바라볼 때 여기로 설명할게요. 21이라는 객체를 바라보는 A에 대해서 그 주소를 받았는데 그 주소를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주소 A는 20이라고 바뀌게 되면 A의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소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전에 바라봤던 주소로 바라본 이 객체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주소 값은 가지고 있지만 이 리스트 안에 값이 변화하게 된다고 주소가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래서 우리 이런 거를 스왈로우 커피, 얕은 복사라고 하는데요. 같은 객체를 바라봤을 때 리스트로 바라보게 되면 이 B가 A의 주소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주소값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B는 A를 한 다음에 A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4라는 요소를 추가했는데 A의 요소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B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트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B를 재정해야 하면 됩니다. 그러면 B는 슬라이싱한 이 요소 A의 요소를 가지는 또 다른 리스트를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둘이 보면 주소가 다른데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해도 B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스트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요소에 대해서는 B의 요소에 들어간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리스트 안에, 그러니까 뮤테이블 안에 또 다른 뮤테이블을 넣었을 때입니다. 이 요소 역시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의 주소도 역시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뮤테이블 안에 뮤테이블을 넣었을 때 뮤테이블한 것들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얕은 복사로는 이 요소 뮤테이블 안에 뮤테이블에 대해서 복사했기 때문에 A라는 걸 뮤테이블은 복사가 안 됐지만 이 A라는 뮤테이블 안에 있는 뮤테이블은 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어, A의 0,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요소를 가진 리스트에 2라는 요소를 추가하는 연산을 진행하였을 때 B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복사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커피라는 모듈의 딥 커피 메소드로 해결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냥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너무 깊은 개념이라. 자, 그러면 이제 펑션입니다. 아까 전에 디폴트 밸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뮤테이블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기본값. 기본값이 도대체 뭘까?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뭐 인자가 원래는 여기 보다시피 파라미터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전달해도 되지만 만약에 전달하지 않았을 때는 파라미터가 원래 제정이 된 기본값이 있어서 그 기본값을 알아서 넣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선택지를 주는 거죠. 기본값이 있으니까 파라미터는 만약에 사용자가 인자를 넣어주지 않아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함수의 어찌 보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값을 정의를 해줬을 때 여기에는 now 이 time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타임이 뭐냐면 여기 time.c 타임이 뭐냐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 시간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반환을 해주는 건데요. 함수가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값을 할 때 그 함수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함수를 처음 평가했을 때로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함수를 정의를 했죠. time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게 되면 now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이 now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어, 현재 코드를 실행하는 타임이 있는데 그 now를 반환한다.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함수를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평가를 한 거죠. 정확히는 함수 실행은 여기서 실행한 거고 함수를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시간이 5시 31분 5시 31분 41초. 그래서 또 다른 셀에서 다른 시각에 실행을 평가를 했어요. 함수를 평가를. 위에 코드는 이 프린트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그때 시간을 측정한 건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 셀을 실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셀을 실행했을 때 시간을 측정한 건데 그때가 5시 31분 47초였대요. 근데 이제 함수를 불러왔어요. 그때 함수를 불러왔는데 인자를 전달 안 해줬죠. 그럼 기본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한번 기본값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죠. 평가를 했을 때 기본값을 줬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인자를 안 줬으니까 이 기본값을 실행할 거고 기본값을 실행했을 때 함수가 실행이 됐으니까 함수가 이때 불러왔을 때 실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평가했을 때 함수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함수가 실행하면 그때 그 함수가 실행된 시간이 반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전에 한번 평가했을 때 그 시간 그대로 여기 5시 31분 41초로 고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셀을 실행했을 때 시간은 5시 31분 47초인데 5시 31분 47초로 출력이 되지 않고 41초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함수를 불러왔을 때 그때 시간으로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값이. 그래서 한번 함수를 재실행해 봤어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재실행한 거예요. 재디파인 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를 처음 평가해 보니까 그때 시간이 5시 35분 10초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4분 뒤에 실행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자를 주어줬어요. 인자로 주어지면 이 now는 기본값이 아니라 인자로 전달해준 now가 되고 그 now에 대해서 반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다르지 않아요.
이 함수를 불러온 시간을 now에 넣어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 함수를 불러온 시간이 언제냐면 5시 37분 16초죠. 이 함수를 재실행하고 2분 뒤에 실행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 전체 코드를 실행한 게 5시 37분 16초인데 아까 전에 실행했을 때 평가된 기본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자를 전달해주지 않고 기본값을 출력할 경우에 아까 전에 출력한 5시 35분 10초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한 거는 함수에 그냥 이 파이썬에 있는 함수의 기본값의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죠. 기본적인 성질인 겁니다. 기본값에. 근데 여기에 뮤테이블한 객체를 넣게 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펑션이 정의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펑션에 list1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거기에 기본값으로 리스트를 넣어줬어요. 리스트는 뮤테이블한 객체라고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list1에 0이란 요소를 추가하는 연산을 실행하고 그리고 list1을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 2, 3을 요소로 갖는 리스트를 인자로 넣어서 펑션을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 2, 3, 그 뒤에 append 0이 잘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번 기본값에 대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기본값이 뭐였죠? 네, 빈 리스트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0을 추가한 아주 잘 실행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 번 디폴트 밸류를 호출시, 그러니까 기본값을 여러 번 호출할 경우 두 번째 호출했죠. 두 번째 호출했는데 이 기본값에 원래 기본값이 어 빈 리스트였고, 그러니까 빈 리스트에 0을 추가한 리스트 1이 출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0이 두 개가 있는 리스트가 반환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번에는 1과 2가 요소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인자로 넣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함수가 실행된지를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또 제대로 실행이 되네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기서 문제는 기본값으로 뮤테이블한 객체를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생각과는 다르게 뮤테이블한 객체를 넣어줬고 또 함수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값은 함수가 처음 불러와줬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기본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함수를 실행한다고 해도 리스트1이 다시 빈 리스트로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값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리스트1의 기본값으로. 때문에 한 번 불러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여러 번 불러왔을 경우 그 이전에 사용했던 연산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뮤테이블한 객체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의 주소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요소값이 변한 채로 계속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리스트1을 클래스 넌타입이 있다고 했죠. 1주차에 클래스 넌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만약에 리스트1이 넌타입일 경우에만 이렇게 리스트1을 리스트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작동을 잘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 인자, 기본값,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알아봐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위치 인자는 이제 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위치 인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로 인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위치로 인자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키워드 인자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을 알아서 그 파라미터 이름에 직접 내가 값을 할당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 인자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고요. 키워드 인자로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는 위치 인자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되고 키워드 인자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값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처음 평가됐을 때 그 기본값이 고정이 되고요. 이 기본값 같은 경우에 인자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작동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함수 설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 틀이에요. 설계도죠. 그거에 대해서 설계도로 어떤 물체를 만듭니다. 오브젝트, 객체죠. 그 객체를 만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는 자전거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자전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한순간에 뚝딱 만들 수가 없잖아요. C 같은 이제 객체 지향이 아닌 프로그래밍들은 사실 이전에 프로그래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그냥 너의 머릿속에서 바로 자전거를 만들어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여러 불편함을 겪었겠죠. 한 번에 어떻게 완벽한 자전거를 만듭니까?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찍어서 자전거를 합치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게 바로 클래스고요. 이제 파이썬은 제가 설명했듯이 순수 객체지향이에요. 파이썬의 자료형 같은 경우에도 모두 객체 객체라고 하기 뭐 객체라고 해도 되고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여기 앞에 모두 클래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의 타입 1도 사실 객체죠. 이 객체에 대한 타입을 불러왔을 때 클래스 인트 이렇게 클래스가 모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여러분들도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 뒤에 클래스 이름 그리고 콜론 그리고 뒤에 뭐 실행문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패스는 이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에러가 떠서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건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빈 테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타입을 아니지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객체 이름도 마찬가지로 뭐 변수 이름처럼 생성을 해도 되는데요. 변수 이름처럼 객체 이름을 생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 이름 그리고 뒤에 소괄호를 넣어줘서 이 클래스의 성격을 가진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고요. A 같은 경우에 A라는 이름을 가진 테스트 클래스는 테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고요. A 같은 경우에 A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앞에도 인스턴스화해서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제 명확하게 단어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 A라는 이름의 객체는 테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렇게 클래스와 객체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땅하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서 한번 그림판을 그려봤는데요. 어쨌든 클래스가 틀이다. 그리고 그거 틀에 맞게 구운 객체 쿠키인 A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타입 A의 타입에 대해서 출력하라고 했을 때 어, 하이픈 메인의 테스트 클래스 사실 이 앞에 클래스라는 게 붙긴 하는데요. 이게 메인에서 불러온 클래스라 앞에 클래스가 안 붙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클래스라는 걸 보여줍니다. 타입이 클래스라는 거죠. 테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클래스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실행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클래스 안에 여러 가지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클래스 안에 함수는 그냥 펑션 함수로 부르지 않고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영어로 방법 뭐 함수 이런 방식으로 쓰잖아요. 이 테스트 뭐 클래스 안에 함수는 특별하게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 클래스 안에 medic이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medic이라는 함수는 cnewed라는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자가 몇 개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셀프라는 이름에. 근데 뭐 메소드를 부를 때는 이제 객체를 생성을 했죠.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그 객체 뒤에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인자 전달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페르메트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전달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후수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왜 셀프가 들어갔지 하는 의구심만 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에 관해서 그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dir 같은 경우에 내장 함수들을 볼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그 밑에 있는 포문은 이제
깔끔하게 출력하기 위한 도구고, 이게 그냥 di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쭉 일자로 돼서 한 번에 출력하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하이픈들이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고, 그 뒤에 메딕이 있습니다. 메딕 어디서 많이 봤죠? 저희가 정의해 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픈이 없는 거는 저희가 정의해 준 메소드에서 이 클래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이픈 두 개가 이렇게 양옆에 쌓여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자세하게 배우지 않을 겁니다만 매직 메소드라는 거예요. 이 매직 메소드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어, 파이썬 기초 강의에서 설명을 안 할 텐데 딱 세 가지에 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순수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메소드도 살펴봐야겠죠. 리스트 같은 경우에 리스트의 내장 함수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라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주차 강의 때 리스트에는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쭉 나열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append, clear, copy, count, extend, index, insert, pop, remove, reverse, sort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모두 메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요소 하나를 추가하는 메소드인 append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스잖아요. 이 클래스에 대해서 출력을 하라고 했을 때 어, 여기에는 리스트보다 더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었던 것은 뭐 리플레이스나 스플릿. 스플릿은 제가 프린트 인풋 했을 때 했었던 거죠. 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조인, 어퍼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클래스에 대해서.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함수를 좀 바꿔봤어요. 아까 전에 셀프가 왜 있냐라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했었잖아요. 여기 그 테스트 클래스라는 클래스 안에도 함수를 정했을 때 정말 함수처럼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위치 변수로 받아요. 따로 지정을 안 해줬으니까 위치 인자겠죠. 포지셔널 포지셔널 얼규먼트일 텐데 여기서 메소드를 사용할 때 인자 두 개만을 전달했어요. 근데 두 개만을 전달했는데 여기는 파라미터가 세 개죠. 근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메딕은 뭐 설명 안 해줘도 이제는 보이겠지만 num1을 받고 num1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한 연사에 대해서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21을 넣었는데 22로 출력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셀프를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서 보면 self.num1은 num이라고 따로 이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num1 자체만으로도 지역 변수지만 이제 테스트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이 모두 공유하는 지역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의 num1은 이 def medic이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인 num1인데 반해서 이 테스트 클래스에 함수 하나만 넣으면 심심하겠죠. 여러 개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통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셀프 점 그 뒤에 변수 이름을 넣음으로써. 그래서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은 그 테스트 클래스 객체 이름을 통해서 테스트 클래스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A라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그 안에 이 지역 변수를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a.num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 num원을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num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로 받았는데 그래서 21로 계속 여기서는 num원을 바꾸는 건 없죠. 근데 셀프 num원에 대해서 플러스 1을 했잖아요. 플러스 1한 거는 22겠죠. 그래서 a.num원이 무엇인가 보니까 여기서의 num원은 21이고 여기 self.num원은 22인데 22가 출력된 걸 보니까 self.num원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죠. 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셀프가 뭐 클래스에서 전체 통용되는 지역 변수도 만들어주고 그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셀프가 무슨 뜻이냐?
다른 이름으로 쓰면 안 되냐? 바로 이제 셀프는 어, 자기 자신, 정말 셀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관례적으로 셀프로 사용을 하는데요.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냐면, 사실 어, 아까 전에 메소드를 불러올 때 인스턴스 이름 그리고 점 함수 이름, 그렇게 함수대로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클래스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함수처럼 작동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인자가 3개가 전달이 됐죠. 이전에는 3개였는데 2개만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적으로는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의 메딕이라는 함수가 있죠. 메딕이 함수에 인자 3개를 전달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를 좀 더 간단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클래스, 어차피 A라는 인스턴스가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건 알잖아요. A라는 객체가. 그래서 A 점 함수 이름 쓰고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셀프라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강제적으로 함수를 정의했을 때, 우리는 클래스 안에 함수 메소드에 관해서는 항상 첫 번째 인자는 셀프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자 하면, 사실 원래는 이렇게 작동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A가, 첫 번째 A가 셀프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여러 가지 매직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가지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컨스트럭터입니다.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미리 클래스에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발명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살펴보자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medicp라는 함수는 num을 받아서 그 num을 self num1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플러스 1에서 그걸 반환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서 반환하고, self num medic 마이너스는 medicp는 플러스 1하고 medic m은 마이너스를 하고. 그래서 medicp와 medicm에 대해서 똑같이 인자를 전달해 줘야 돼요. 여기 인자 전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자를 각각 따로 인자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클래스에 넣어서 그 클래스 안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어차피 이 셀프 넘1도 이 전체 클래스 1에서 사용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복돼서 사용할 바에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사실 이제 후술하겠지만 뒤에 나오는 매직 메소드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하이픈 이닛 이것 자체 매직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부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해서 코딩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그러나 정확한 것은 어, 이 전체 과정이 결국에 생성자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ini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테스트 클래스라는 클래스 안에 변수의 이름을,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를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인자로서 값을 전달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작동하는데요. 이 init 같은 경우에는 매직 메소드라고 했잖아요. 매직 메소드가 특이한 게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역할을 제가, 이 init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이 클래스, 어떤 클래스가는 init이 존재하거든요. 이 init이 클래스가 인스턴스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 반드시 한번 실행이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에 변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실행이 돼서 각자 셀프 체열과 셀프 넘에 넣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점 체열, 셀프 점 이렇게 변수를 넣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전체 이 클래스 전체에서 지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뭐 사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좀 최악의 경우를 보여드린 거예요. medicp 함수 같은 경우에 셀프 넘1에 아까 전에 받았던 클래스 객체를 생성했을 때 받았던 숫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1을 수행을 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수행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을 반환하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을 반환하고 플러스 1에 대한 값을 반환을 하는데 한 번만 불러오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번 불러올 때는 이 셀프 넘 자체가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러올 함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22에 대해서 플러스 1한 값에 대해서 변화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셀프 넘의 값도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클래스라는 객체를 함으로써 원했던 수행인 22를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23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1로 감소한 거기 때문에 22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프 전체 변수로서 변수로서 넣어줬다면 이 변수를 최대한 건들지 않는 방향이 좋다는 겁니다. 때문에 건들지 않고 어이구 지연으로 갔구나. 건들지 않고 셀프 넘원에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한다거나 아니면 플러스 1을 한 변수를 따로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셀프 넘원은 계속 바뀌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디스트럭터입니다. 디스트럭터 같은 경우에 뭐 컨스트럭터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del이라는 매직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테스트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넣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del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넣게 되면 만약에 소멸하게 될 때, 그러니까 del하고 뒤에 객체, 소멸의 객체를 쓰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면 객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데 뭐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A라는 객체를 사용할 때 반드시 메모리에서 그 A라는 객체를 할당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소스를 해제한다거나 그래서 메모리에 어느 정도 부담 가지 않게 만들어 주기 위한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건 신경은 잘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뭐 객체를 소멸할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그때 이 아까 전에 처음 이 객체가 생성됐을 때 이닛은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소멸했을 때 실행됩니다. 때문에 이제 del a를 했을 때 object will deleted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넘버를 출력하라고 했을 때 이미 a라는 객체는 소멸했기 때문에 name a is non-defined. 그러니까 a라는 이름에 객체는 없다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내장함수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del 매직 메소드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했을 때 del이라는 매직 메소드는 원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el이라는 매직 메소드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 모습을 보면 따로 그렇다고 del 뒤에 객체 이름 붙여서 소멸시키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del attribute 이 매직 메소드가 있어서 이 매직 메소드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de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행됐을 때 출력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거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했을 때 제가 따로 정의를 안 해줬잖아요. 매직 메소드를 정의를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매직 메소드는 제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함수 하나만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슬라이드죠. 함수 하나만 간단하게 있는데 init이라는 매직 메소드도 있고 del attribute라는 매직 메소드도 있고 이렇게 dir도 있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클래스를 생성시킬 때. 그래서 다른 함수들도 보면 리스트에도 del attribute 그리고 del item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init도 있고요. 이제 뭐 사실 여기선 del attribute가 아니라 del item일 텐데 함수 요소 삭제하는 기능에서도 이렇게 delete를 사용할 수 있어요. del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요소에 해당하는 게 사라진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1이 사라진 2, 3이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얼로케이터인데 사실 이거는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뉴라는 매직 메소드를 통해 실행이 되는데요. 어 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뒤에는 특이하게 셀프가 들어가지 않고 CLS 클래스의 줄임말일 텐데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얼로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객체가 생성됐을 때 init보다 앞서 시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슈퍼가 있는데요. 이 슈퍼가 위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윗 클래스 뭐 이런 걸 의미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뒤에 흡수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 클래스가 사실 테스트 클래스라서 테스트 클래스를 받고 그 위에 클래스를 뭐 한다 이런 복잡한 의미인데 어쨌든 이런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비공개 속성입니다. 비공개 속성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그냥 num이라고 쓰게 되면 그 이런 실행할 때의 변수들 이름과 헷갈린다고 해서 이렇게 클래스 내 지역 변수에 대해서는 하이픈을 쓴다는 뭐 이런 규칙도 있는데 사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것까지는 지키라고 강제를 하지 않은데 저도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쓴 거를 그렇게 많이 본 적도 없고, 근데 하이픈 두 개를 쓰게 되면 함수 이름 앞에 하이픈 두 개를 쓰게 되면 함수 외부에서 아까 전에는 self.num을 쓰게 되면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함수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적인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서 어떻게 변수가 돌아가는지 알 수 없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예시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쨌든 이런 비공개 속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클래스에서. 그리고 또 클래스 속성 중에서 클래스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클래스 내부에서 아까 전에 self.char가 지역 변수처럼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전체에서 작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인데 이건 약간 전역 변수적인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죠. 왜냐면 사실 이 self. 변수는 어떤 한 객체에 대해서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셀프가 객체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셀프 점이 아니라 이거는 테스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지역 변수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같은 클래스를 공유하게 되면 이 클래스 속성 또한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슨 여기에 테스트 클래스하고 CNU 22 인자가 들어가 있는 A라는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medic P라는 게 뭔지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함수 안에서 이 클래스 속성을 접근할 때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그거 안에 변수 이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self num을 추가한다라는 연산이 있어요. 이 함수 안에. medicp를 실행하고 그래서 함수 클래스 속성을 살펴보니까 이 원래는 빈 리스트였는데 22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 self num이 22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따로 B라는 객체를 또 생성을 했어요. 여기서는 전달되는 self num이 21이겠네요. 그죠? 21에 medic P를 하니까 여기서 또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두 클래스가 서로 다른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클래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클래스 속성 또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서 22, 21이라는 게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클래스 속성 또한 비공개 클래스 속성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역시 하이픈 두 개를 사용하면 외부에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 바로 클래스 상속입니다. 사실 와 정말 강의가 길어지는데 어 어디까지 설명할까 하다가 딱 여기까지만 끊는 거예요. 클래스 상속이 정말 어려운 개념이고 정말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운 개념인데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삼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 이름이 유니브였는데 그 유니브를 부모 클래스로 가는 자식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하는 겁니다. 소괄호 안에 넣어서. 그리고 부모 클래스는 여러 개의 부모 클래스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다중 상속이라고 하고요. 클래스 상속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객체를 정의할 때 자식 클래스의 이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식 클래스 이름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부모 클래스 이름까지 어차피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그리고 변수들을 상속받기 때 전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상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init 매직 메소드는 상속받지 않습니다. 결과적 매직 이 클래스 속성이나 아니면 메소드의 방식을 전달받는 거지, 이 셀프 여기 유니브의 셀프 지역 변수나 이런 거를 전달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init은 전달받지 못하는데요. 때문에 이 부모 클래스의 init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아까 전에 봤던 슈퍼 이제 위에 부모 클래스의 init을 전달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init 함수를 이렇게 전달을 받아요. 때문에 자식 클래스로 A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을 때 init 함수가 출력이 된다고 했죠. init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했죠. init 함수가 실행이 됐는데, 이게 실행이 됨으로써 부모의 init 함수가 실행이 되고, 때문에 print init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init이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라는 자식 클래스에는 show univ라는 메소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 클래스 show univ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A 객체에서 show univ라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클래스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 클래스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식 메이저라는 클래스에는 name이라는 변수가 없는데 A name을 사용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 보면은 univ라는 부모 클래스 속성을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같은 이름을 줌으로써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게 작동한다고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같게 하면 무조건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A쇼를 하면 부모에 있는 그냥 전공 이름은 이거다, 전공 이름은 메이저이다 라고 출력을 했어야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쇼에서 먼저 슈퍼, 여기도 슈퍼가 들었죠. 슈퍼가 뭐냐면 유니브 클래스의 네임 인 CNU 출력하고, 그 다음에 전공 이름은 아까 전에 넣은 매드가 매드이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는 끝났습니다. 클래스가 정말 뭐 매직 메소드 파고파면 끝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저도 클래스는 잘 이용을 안 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모듈입니다.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py라는 파일 확장자가 있어요. 그게 파이썬으로 작성됐다는 코드 파일인데요. 그게 내가 실행할 파일과는 다른 파일, 별개의 파일에 대해서 그 실행하는 그 파일에 있는 코드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는 모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파일 외에 다른 파일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 걸 모듈이라고 하는 거죠. 또 라이브러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통용적으로 그 파일 같은 경우에 뭐 안에 클래스, 아까 전에 설명했던 클래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컴프 2학년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4개의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모듈 arithmetic 이라는 IPYMB인데, 여기서 확장자가, 여기도 역시 이 IPYMB 같은 경우에는 콜앱에서 코드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확장자 파일인데요. 어쨌든 이 코드가 들어있는 확장자 파일을 제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설명을 했었던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통해서 제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보통 모듈 같은 경우에 .py, 그러니까 py가 확장자인 경우가 많은데, 아까 같은 경우에 콜앱으로 작성한 파일이기 때문에 .ipymb, 물론 콜앱으로도 .py로 저장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ipymb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ipymb로 임포트를 불러올 수 있는 모듈을 또 새로 불러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듈이에요, 사실.
에서 모듈을 불러온 다음에 그 인식하기 위해서 콜앱 노트북까지 있는 곳까지 제가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CD가 이 디텍토리 이 주소가 있는 곳까지 가라는 명령어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 출력문은 사실 임포트 IP와 MB 이것 때문에 출력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보통 임포트할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모듈 얼티메트, 아까 전에 모듈 파일의 이름대로 모듈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듈 이름, 그리고 그 뒤에 함수, 아까 전에 모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함수 이름이죠. 그 함수 이름을 적어서 함수를 아까 전에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클래스 함수처럼. 그래서 뭐 여러 개 수행한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개의 함수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모듈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들어 있는 걸 모듈로 사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모듈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 모듈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arithmetic에서 우리는 모듈 add라는 함수만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전체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 코드 부분만 다운받기 때문에 뭐 메모리 좋다 뭐 이렇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사실 기대는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S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축약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뜻이 뭐냐면, 모듈 arithmetic에서 모듈 add라는 함수를 인풋하고, 뭐 이 모듈 add가 사실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일 수도 있어요. 또 다중 클래스, 뭐 다중 클래스의 클래스 상속일 수도 있고, 클래스에서 그거를 add로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모듈 add를 add로서. 그래서 이 긴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add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모듈 서브는 임포트를 안 했으니까 사용할 수는 없겠죠. 뭐 이것도 정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승승장구한 것부터가 이 모듈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듈 라이브러리의 다양성,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접근하기 쉬웠고,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사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뭐 어떤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겠죠. 엄청 심오한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편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파이썬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듈로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모듈로서 만든 거를 쉽게 다른 사람이 비전문가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사실 본체는 모듈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파이썬 기초를 문법으로 배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배울 때는 모듈을 배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듈 내 함수들에 대해서 배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작은 레고 블록들을 모듈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끌어와서 하나하나씩 조립을 하면, 이게 날개 따로, 뭐 이 10의 구동부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만들었다가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모듈에서 불러온 객체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돼서 이게 스타워즈 10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다스베이더도 여기에 추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멋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모듈이자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요. 뭐 넘파이, 파이썬은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제 어레이 배열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렬 연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넘파이, 그리고 시각적인 도표자를 그려줄게 할 수 있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뭐 스킨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도움이 되는 스킨런, 그리고 어 머신러닝, 딥러닝, 뭐 AI 이런 걸 사용하게 하는 틀인, 이런 케라스, 파이토치, 텐서플로우도 있고요. 뭐 엑스지부스트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공부할 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사실 파이썬의 본체는 라이브러리 모듈들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파이썬 기초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나중에 공지를 할 건데 백준 이런 코드들 백준 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직접 짜 보고 무조건 손 코딩으로 하세요. 모른다고 고민해서 막 사실 인터넷에 구글링 해 보면 문제번호로 구글링하면 답이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손 코딩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법을 익힐 때는. 사실 암기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암기하면 잘 암기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하다 보면 사실 깨닫는 것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보면서 깨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이런 모듈들을 중에 하나 정도는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느 실습으로 진행할 것 같다는 점. 그 다음 주가 될지는 사실 다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파이썬 기초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살짝 이거는 코딩을 할 때 바라면 힘든 점이지만 사실 코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에 따라서 클래스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들고 왔는데요. 왜 클래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냐라는 거죠. 저도 사실 클래스라는 개념을 C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 없었지만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신중히 따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듈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왜 클래스라는 개념이 중요할까?'라는 거를 좀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 한번 코드들을 준비해 봤어요. 뭐 위에 것들은 제가 다 그 PPT 만들 때 했던 코드들인데 눈물이 나네요가 아니라, 어쨌든 인풋 타임과 인풋 랜덤을 했어요. 랜덤은 뭐 난수를 생성하는 거고, 타임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여러 시간을 불러오는 함수인데, 여기 보면 퀵소트, 퀵정렬하고 멀지소트, 병합정렬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정렬 알고리즘 중, 기본적은 아니고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N2 빅 5로 N2 정도 되는, N2 시간 정도 되는 정렬 알고리즘이 따로 있고, 뭐 버블 소트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버블 정렬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이거는 좀 더 깊게 되는 심화적인 정렬인데요. 이 퀵 솔트나 멀지 소트 같은 경우에 둘 다 이게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찾아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인데 어쨌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사주체 강의를 하겠다는 거나 그건 아닙니다.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에서 이제 for i는 n번 수행한다, 뭐 반복문에 n번 수행하게 된다 하면 이거는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기본적인 버블 소트 이런 것들은 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데, 이 퀵소트나 멀지소트는 n 제곱이 아니라 n 로그 n, 굉장히 적은 수죠. n 제곱에 비해서는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는 건데, 정렬 알고리즘 치고는 그 함수에도 그 리스트 함수 내에서도 솔트라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클래스, 제가 설명을 했었죠. 왜 클래스가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해 주겠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 A라는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1 부터 100 까지 리스트에 대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함수를 리스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랜덤으로 생성이 됐죠, 숫자가.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그거에 관해서 다시 소트를 진행한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소트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몇 초가 걸렸냐를 각각 잰 건데요. 뭔가 프로그램이 이상했네요. 첫 번째 실행할 때 뭔가 이상해서, 어쨌든
여러 번 실행을 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초를 비교해 보세요. 보시면 0.00 몇 초대를 가지는 반면에 이 함수 내부에서 클래스 내부에서 불러온 메소드는 0.0000 몇 초를 항상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 퀵솔트나 멀지소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로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사실 개념은 아는데 제가 직접 작성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긁어 왔는데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긁어 오십시오. 물론 100준 풀 때 말고 과감하게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긁어 오세요. 어쨌든 이렇게 긁어 왔는데 함수에 매개 변수로 인자로 A를 리스트를 넣은 다음에 그 리스트에 대해서 해체를 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의 뭐 리스트 슬래싱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어 A의 요소값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다른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트 같은 경우에는 A의 안에 있는 요소들의 클래스 안에 요소가 따로 정립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요소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클래스 외부에서 작업을 한 거죠. 머지소트나 퀵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행 속도에서 엄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0 가지밖에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뭐 10만 개, 100만 개, 뭐 억 가지도 가게 되면 시간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사실 이런 거 신경 썼으면 근데 한 가지 얘기해 드릴 점은 이런 거 신경 썼으면 C를 사용했으면 안 됐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걸 생각했으면 파이썬을 선택했으면 안 됐다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도 파이썬 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생각했을 거라면 C를 사용해야 되는데 C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듈로 보는 이런 것들은 사실 C로 작성돼 있긴 해요. 파이썬의 구현체가 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환이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로 작성을 해서 빠르게 하는데 어쨌든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 안에서 연산과 밖에서 연산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가 갖는 의미가 크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기 관해서는 그냥 하는 거라 녹화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셔도 좋고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파이썬 기초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